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신당론은 그의 말처럼 그렇게 쉽게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 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입니다. 하늘에 별이라도 딸 것 같던 이준석의 신당론은 민주당 비명계에도 일축하는 등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때 급류를 탈 것처럼 보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는 등 새 확산 분위기를 강조했지만은 최근에 보면 비명계가 일제히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준석이 국민의힘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신당론을 은근히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 학살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비명계로서는 살 길을 찾아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이준석의 들러리까지 설 필요는 없다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10월 중순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민주당 비명계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게다가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한 달 안에 결판을 낼 생각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치 세력들의 계획, 진로, 행보 등을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한 달 안에 결판을 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당시 전국 관련 논의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의 생각 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저도 그렇다며 각기 속한 정당, 한국 정치의 양극단화 등에 대해 같은 생각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갖는 강점도 있지만은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충언했다며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비명계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에 합류하는지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창당 문제와 관련해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민주당 비명계와 소통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제가 비명계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준석과의 정치적 연대에 대해 아직 논의나 관심을 보이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설훈, 이원욱, 김종민, 박용진, 조홍천 의원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두 달 전쯤 인사차 통화한 사실은 있다.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간극이 매우 넓다. 신당 합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소신파 또는 쇄신을 주장하는 의원들 중에서 이준석과 만나 진지하게 정국이나 앞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과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그것은 새로운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다른 소신파 의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준석의 신당 창당 추진과 관련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며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중진 중에서 처음으로 거취를 표명한 이상민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서 거취 표명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취 표명을 한 이유에 대해 오선으로 당내 터줏대감에 해당하는 저도 매우 힘들다. 요즘에는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천을 받을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무력감 때문에 검열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총질, 배신자 등의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민주당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다. 좀 잠잠해지면 공천 때문에 그런다는 등 조롱 섞인 말에 모욕감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가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행보를 새롭게 할 것인지를 한 달 이내에 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이준석 신당 합류로 몰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색이 민주당에서 5선까지 한 인물이 어디 당에 합류할 처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구멍가게나 포장마차를 차려도 제가 차려야지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이준석과의 만남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신당 합류 가능성을 최후의 보루로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은 이 의원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명계 중심의 정당을 만드느냐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을 놓고 보아도 본인도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단계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최근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정태근 당신과 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과 함께 제3지대 규합을 위해 금요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된 행보를 보일지의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양 의원, 금, 정 전 의원, 조 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기극인 꼼수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아무 얘기가 없었고 양향자 의원은 문제 해결 논의에 찬성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 전 의원 역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과 만나서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없는 이준석의 신당에 실제로 이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이 실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준석이 실제로 신당 창당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관측도 있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